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완전학습 바이블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멘토 임 작가님의 책이죠. 배운 것을 100% 이해하는 후천적 공부머리의 비밀이라는 이런 타이틀 달고서 어떻게 배운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완전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제 책이랑 굉장히 결을 같이 한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초등 1학년 공부 하브루타로 시작하라, 초등 6년 공부 하브루타로 완성하라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루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편이고요. 개별적이고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책 내용 한번 알아보면서 또 어떤 지점에서 제가 생각을 달리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여러 책들 많이 읽어드렸으니까요. 아래 설명하기 누르셔서 이 영상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완전학습 바이블 첫 번째 챕터는요, 성적의 성패를 좌우하는 공부 정서의 힘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임 작가님께서는 성적은 결국 공부 정서가 결정한다. 그런데 공부 정서는 왜 망가질까? 그리고 이것을 살리기 위한 원칙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요. 공부는 정서라는 바다에 띄운 인지라는 배가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공부라는 게 인지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서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안정되어야지 인지라는 공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1층이 뭔지를 파악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 1층이 바로 공부 정서입니다. 사실 공부 정서라는 용어 제가 처음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 초등 1학년 공부 하브루타를 시작하라 쓰면서 공부 동기와는 또 다르게 공부에 대한 감정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임 작가님께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하셨네요. 책에서는 아이들의 공부 정서가 망가지는 이유로 부모님이 아이의 발달 상황, 학습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끌고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남들에게 뒤처질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빨리 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고속도로의 표지판에 그런 말 있잖아요.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공부에도 사실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님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못 갈까봐 안달이지만요. 빨리 가려고 하다가 공부 정서를 망치면요. 완전히 공부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 교육에서도 공부 속도 남들보다 얼마나 더 빨리 가느냐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중위권 정도만 유지를 해주면서 중학교 가도 공부 정서만 좋다면 자기가 시작을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건데요. 아무리 상위권에 있어도 공부 정서가 나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자기가 안 해버리면 그냥 꼴찌까지 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공부 정서 가장 중요하고요. 공부 정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초등 1학년 공부 하브루타로 시작하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학습 바이블 두 번째 챕터는요. 배운 것을 100% 이해하는 엄마표 완전학습입니다. 엄마표 완전학습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완전학습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엄마표 학습과 엄마표 과외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엄마표 학습이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엄마가 가르치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엄마표 과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엄마표 학습은요, 엄마의 도움하에 아이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책이 있는데 엄마가 이걸 소화해서 아이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이 둘을 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표 학습을 하면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책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배우는 방법 자체를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제가 바로 초등 6년 공부 하브루타로 완성하라에 담아둔 내용인데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알려줘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가외식으로 이건 뭐고 저건 뭐다, 이건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고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네 걸로 만드는지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걸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거를 본능적으로든 부모님이 가르쳐줘든 알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나오는데, 모르는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드립다 외우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뇌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이 책에 있는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가 바로 제가 이 책에서 썼고 임 작가님께서 이 완전학습 바이블에 쓴 내용입니다. 완전학습 바이블 세 번째 챕터는요, 과목별 완전학습법 1이라고 해서 수학, 과학, 사회 학습법 담아두셨습니다. 수학은 수감각 기르라, 개념과 원리 학습하라, 공식의 성립 원리를 파악하고 유의미와 조직화 전략을 써라. 과학에서는 용어를 정교화해라, 개념과 원리, 실험 과정, 유의미화 이런 것들. 사회도 용어 정교화, 개념 원리, 디지털 교과서, 유의미화 대동소이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 개념, 원리를 학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다르냐면은 바로 지식과 문제풀이와 다른 거예요. 이게 지식이야, 이게 정답이야, 그리고 문제를 풀어라는 것과 이 문제풀이에 사용되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는가를 배우라는 거죠. 이거를 잡아두면 이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는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라 라고 하셨고요. 또 한자어를 이용해서 용어를 정교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요, 두 이에다가 등, 같을 등에다가 변이죠, 그죠? 그래서 두 변이 같은 삼각형, 그냥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이 같다라고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자어를 가지고 이해하라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전략이죠. 완전학습 바이블 네 번째 챕터는요, 과목별 완전학습법 국어 영어입니다. 국어 완전학습법에서는요, 독해력과 인성 사이의 관련성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독해라는 것은 글쓴이의 의도를 이해하는 건데, 인성이 낮은 아이들은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요지의 말씀이시고요. 영어학습법으로는 따라 말하기, 읽기를 병행해라, 독해 연습하라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챕터 4가 좀 많이 약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요, 완전학습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국어 영어과, 즉 문과 과목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 국어 영어 문과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는 법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문과 과목들은 정확성의 측면이 아니라 유창성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학습이라는 이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완전학습은 학습 이론이 아니라 사실 수업 이론입니다. 벤자민 블룸이라는 교육학자가 교실에서 90%의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방법을 쓰고 충분한 시간을 주면 90% 이상 학습할 수 있다라는 개별적인 학습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업 전략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여러 가지 전략을 이 완전학습이라는 이름과 접목을 시키셨는데, 문제는 완전학습이라는 이름이 너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완전학습이라는 개념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반면에 국어나 영어는 완전학습이라는 이름을 참 붙이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는 학습에 완전하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해력이 완전하다, 어휘를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완전하다라는 이런 단어 자체도 뜻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사전에 나온 모든 뜻을 다 안다고 해도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바뀌고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엄마표 학습에 적용하시는 분들은요, 국어나 영어 과목에서 아이가 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 너 왜 문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그 뜻을 왜 완전히 몰라? 완전히 독해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접하면서요, 제목에 붙은 완전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올 그런 오해들이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영어로는 마스터리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마스터리가 사실은 완전이라는 뜻에 가깝다기보다는 숙달이라는 이름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교육학자들이 들어오면서 완전학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완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오해가 이미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흔한 오해, 문법도 맞춤법도 받아쓰기도 모두 완전하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 불필요한 부분들 너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을 더 강화할까봐 저는 약간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완전학습 바이블 다섯 번째 챕터는요,
엄마표 완전학습 Q&A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학습 이론 제가 배울 수 있을까요? 인데요. 임 작가님께서는 이 완전학습 이론을 확실히 학습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라 라고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꾸준히 하다 보면 감이 오는 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역시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는 초등에서 시켜야 할 학습을 지식 학습이 아니라 지식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한 아이들은요, 엄청난 속도로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제 초등 6년 공부 하브루타로 완성하라. 그리고 완전학습 바이블에서 소개한 몇 가지 전략들을 잘 사용을 해서 아이가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